그 학생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에세이는 학교에서는 학생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한 번도 어디에서 이 아이에 대해서 알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first 처음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에세이입니다. 에세이는 힘들지만 잘하면은 굉장히 좋은 툴이 될 수 있고 또 잘 못하면은 굉장히 자기한테 불리하게 들어오는 것이 에세이입니다. 오늘 에세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자, 그러면 자녀 있는 분들은 저와 함께. 그래서 지금 아주 동부 지역이 유수한 소위 말하는 아이비리그를 많이 좀 보였고요. 시리즈 300은 부모님이 배우셔서 자녀에게 좋게 가르치는 방송입니다. Give me 10 minutes, I will give you world of your next generation. 하버드 글쓰기라는 책을 리뷰하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에세이를 잘 쓸 수 있을까 하는 그 방법을 부모님의 눈높이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책은 제가 보여드리는 이 책인데요. 다행스러운 건 한글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눈높이에는 충분히 좋은 책이라 볼 수 있어서 한글판과 영문판이 있는 책을 골랐습니다. 제가 이 책을 설명하기 이전에 제가 한 영화에 거기 보면 When Harry Met Sally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1989년에 나왔던 영화인데 이때 보면 두 사람의 캐릭터가 서로 다르죠. 셀리는 굉장히 꼼꼼해요. 그래서 우표를 붙이고 나서도 계속 또 확인하죠. 우체통에 넣기 전까지도. 그래서 수십 번 확인하는 성격이고 해리가 얘기하는 중에 대목이 하나가 자기는 책을 앞에 목차를 본다는 얘기겠죠. 자, 이렇게 두 사람의 캐릭터가 다른 거에 따라서 책을 리뷰하는 것도 서로가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걸 머리에 집어넣고 이 바바라를 보니까 바바라 경력 만만치 않네요. 하버드에서 또 레슬리에서 30년 동안 그것도 학부만 아니라 대학원을 가르쳤던 아주 엑스퍼트예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이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목차를 봤더니 목차 또한 이게 우리 누이의 표현으로 가끔 쓰는데 머리에 쥐날 정도로 지금 이게 뭐 여러 가지 영어로 있는데 이걸 한국말로 바꾼다고 해도 골치 아픈 것 같은데 하나 제 눈에 들어오는 건 셜록 홈즈라는 단어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썼던 이 샘플은 셜록 홈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걸로 봐서 바바라 베이그는 30년 동안 하버드에서 가르쳤다 할지라도 셜록 홈즈의 어떤 특별한 기능이 굉장히 존경스러웠던 거죠. 셜록 홈즈. 바바라도 존경하는 셜록 홈즈의 제가 캐릭터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운 책이 생길 때 쓰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저처럼 얌전하고 그 다음에 꼼꼼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한참 걸리며 하나하나 읽어봐야 되는 그런 성격 가지고는 이거를 마스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머리보다 더 좋은 셜록 홈즈의 스피릿이 댕기는 것을 이 플러팅 하는 걸 잡아서 집어넣고 이걸 인터프리테이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기 지나갑니다. 잡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셜록 홈즈입니다. 지금 바바라의 스펙을 보시고 쫄았습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완벽하게 이거를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가시죠. 저거 보시면 다음과 같이 작가 파워 창장이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제가 쓰는 테크닉은 분석력은 탑뷰 아까 보시죠? 이렇게 위에서 빌딩을 내려 쳐다보는 것도 있지만 아래서 위로 보는 이런 뷰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그 목차가 다 똑같은 건 아니죠. 각 층이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표시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했더니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럼 이 스타마크 하는 게 20층씩에 있다 그러면 창작력은 100층이 되는 것이고 작가 파워 그런 이 챕터가 두 개가 가장 중요하죠. 이 파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워에서 작가 파워는 지금 100층, 창작력 100층, 그 다음 나머지 기억 이런 건 20층, 40층밖에 안 되죠. 다 이렇게 다 동일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지금 창작력을 제가 표시했냐면 창작력은 보세요. 기억력과 연결되죠. 관측력과 연결되죠. 상상력과 연결되죠. 잠시력과 연결되죠. 호기심과 연결되죠. 그렇기 때문에 창작력 안에 다 들어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구 중에 창작력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면은 이 책은 다 끝나는 거죠. 그 밑에 셜록 홈즈에 대한 얘기는 하나 예문을 들어서
아마 설명을 했을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다음엔 독자를 향해서 이 문장을 썼으면 독자를 향했을 것이고 제한된 글은 어떻게 쓸 것이고 그 다음에 제기를 찾아서는 어떻게 쓸 것인가 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왜 말을 이렇게 하냐고요? 넷플릭스 한번 보시죠. 샤ерл록 홈즈라는 그 아주 재미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정리해보면 5C가 됩니다. first에 나오는 건 뭐냐? 우리가 얘기하는 창작 기능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context, 문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컨베이를 할 수, 그러니까 어떻게 전달하느냐. 그 다음에는 클리어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간결하게 어떻게 전달을 누구한테, 클라이언트한테 하느냐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장을 보시죠. 이 사람 얘기하는 거 중에 이 코테이션에 하나가 재미난 게 하나 있어서 제가 이게 뭐냐면 아마추어는 문장을 빌려오고 프로들은 문장을 훔쳐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plagiarism. 그렇다면 프로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클라우탈에 만약에 백종원 씨가 가가지고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음식 맛을 보고 양파나 뭐나 이 분열을 똑같이 집에 들어가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사람은 거기다가 한 꼬집 시네문을 딱 치는 거죠. 그러면 신라호텔에서 먹었던 것보다 더 풍요롭고 맛이 더 환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다른 걸로 만드는 겁니다. 자기가 창작이 아니라 조합의 극치를 이루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첫 번째 어떤 화두를 찾을 것이며 서브젝이 중요한데 이 서브젝은 5W1H로 찾습니다. 그래서 내가 움직여 나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한 비근한 예로 우리가 Black Lives Matter라는 그 주제가 있었죠. 그러면 이런 걸 쓸 때 최근에 흑인 사망 이후에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사회적으로 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요새 뭐 때문에 지금 미쳐 있지? 왜 게임 중에 지금 스타크래프트를 좋아하지?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캐릭터의 누구를 내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는 겁니다. 평상시에 내가 뭐가 관심 있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나가 강하게 어떤 오피니언을 학교에서 냈으면 그러면 그 오피니언은 지금 어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지? 라고 하는 걸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브젝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끝났으면 그 다음엔 데이터 컬렉션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데이터 컬렉션은 외부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게 있고 그 다음 내부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게 있어요. 외부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데이터, 제가 지금 곤방대로 물면서 하겠습니다. 데이터, 자료 통계, 신문기사, 논술자료, 과학저널 이런 것들이 외부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저널이게 됐고 그다음 박스 뉴스가 되는 거죠. 근데 가장 쉬운 건 내부적인 수집도 해야 되는데 내부적인 수집은 무슨 얘기냐? 스토리, 사람, 이미지, 아이디어, 문장 중에 그다음에 또 기억의 한 조각들 그다음에 자기의 관찰된 경험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거의 한 예로 들면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시편을 보면 시편 23편을 보면 푸른 초장에 나를 눕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망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이거는 지금 누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데이빗이나 왕이라는 사람이 그걸 느끼고 있는 거죠. 이건 완전히 내부적인 데이터를 수집해서 시집을 쓰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많은 100여 편의 시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스테디, fast love. 누구랑? 하나님이랑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지금 얘기하는 바바라 이 양반이 하고 있는 그 테크닉이 뭐냐면 프리라이딩입니다. 프리라이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어요. 자, 그건 프리라이딩은 펜을 한번 대면 10분 동안 움직이지 않고 계속 써나가는 겁니다. 무슨 생각이 나든 뭐 어떤 생각이 나든 계속 써나가는 거예요. 수정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절대 남한테 보여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주제가 생각나면 바로 그 주제가 생각나는 주제가 바뀌어서 교체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누구한테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전달하는 사람이 중간에 바뀌잖아요. 만약에 미자에서 명자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편지를 주는 사람이 바뀌고 있어요. 그럼 위에 거 지우지 않고 바로 지워 나가는 겁니다. 머릿속에 있는 작은 소리를 굉장히 빠른 시간에 캐치해서 빠른 시간에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여기에 주의할 게 뭐냐? 비평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쓴 다음에 바로 또 체크하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문법 체크하면 안 된다고 바바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걸 하지 말아야지 창작 기능을 찾아내는 그런 중요한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3번씩 일주일에 그 다음에 3개월만 하면 이 프로브가 굉장히 늘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베네핏이 뭐냐?
그걸 잘 보면은 종이에 쓰면은 이게 참 사고를 종이에 쓰기 어렵다는 거예요. 피아노를 칠 때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뭡니까? 엉덩이로 피아노 친다고 그래요. 앉아서 오래 치면은 피아노를 많이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창작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위에서 머리서부터 이 펜끝까지 이거를 줄여야 되는데 이 줄이려면 이 방해물이 있다는 거야. 이 방해물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가 얼마나 글을 잘 쓰는지, 누구나 글을 잘 쓰는 건데 말을 한다면 글을 잘 쓰는 거죠. 그런데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걸 쓰고 나서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스에서 들어오는 작은 소리, 그 다음에 감각적인 어떤 feeling,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캐치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아까 그 목차에서 그거 봤죠? subconsciousness. 우리가 이 의식적인 머리에서 이 subconsciousness, 이 빙산의 일각인데 10%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컨셉입니다. 나머지 이 잠재의 시간에 있는 커다란 쓸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하려면은 우리가 이렇게 프리 라이딩이 최고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글을 잘 못 쓰는 이유가 뭔가 방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테크닉을 해야 된다는 것과 여기 프리 라이딩에 이 세 가지 문제가 1, 2, 3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프리 라이딩은 프리 라이딩 할 때 맨 처음에 쓸 때 크리에이티브 faculty, 그러니까 창조적인 기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집에서 혼자 아마 선생이 없으면 24시간 소킹을 해야 돼요. 바로 열어보면 안 돼요. 그래서 노트장을 보고서 얻을 때는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보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크리틱하는 선생이 있으면 크리틱의 사람을 두 사람, 그러니까 two critical faculty가 필요합니다. 스파이더맨 3 했을 때 2가 별로 상영이 안 됐죠. 3 했을 때 상영이 잘 됐어요. 그때 작가가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크리에이티브, 두 사람은 플러스 마이너스 차지를 하면서 둘이 이 3자가 움직이면 좋은 글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서 다음에 또 이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가 또 아무 때나 또 나타나겠습니다. 제 목소리에 오늘도 익숙해지길 바라면서 자, 빠이. 자, 셜록 홈즈로 변신한 책이 쉽게 설명이 된 것 같지 않습니까? 40시간이 걸려야 설명되는 걸 10분 안에 설명이 가능했던 거죠. 여러분도 어려운 책일수록 spiritual shifting 하면은 쉽게 이해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 거는 편은 더 재미난데 이 바바라가 가르쳐줬던 free writing을 플러스 AI를 섞어서 어떻게 다음에는 홈즈가 10분 안에 쓰는 거를 3분으로 줄일 수 있는가 획기적인 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